네, 안녕하세요. 긍정의 솔로맨입니다. 네, 어제는 오종태 이사님 이 의견으로 그 시장 유동성 자금 흐름의 향방을 전망해 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또 이 DB 금융센터장 문홍철 센터장님 영상을 보고 이분의 또 이 그 의견에 근거해서 이 향후 유동성 자금 흐름을 또 한번 전망해 보겠습니다. 제가 그 요약 정리해서 저희 대화방에서 올려드렸죠. 먼저 본 영상 먼저 찾아보시고요. 제가 일단 댓글로 그 본 영상 문 소장님 본 영상 링크를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그걸 먼저 원본을 꼭 전부 다 보셔야 됩니다. 꼭 보시고 그 다음에 제가 요약 정리하는 데 있어서 오류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고요. 제가 뭐 완벽하겠습니까? 이런 저명한 분들 강의를 하시면 이제 그 내용들 제가 이제 간신히 요약 정리하는 정도, 뭐 그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의 어떤 개인적인 어떤 통찰력이나 그런 건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이랑 뭐 별 차이 없습니다. 대신 이제 요약 정리하는 좀 그런 조그만 소소한 능력은 있어서 대신 요약 정리해서 여러분들 좀 먼저 이해하시는데, 본 영상분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제가 뭐 남의 거 카피하고 그런 게 아니라 분명히 제가 출처를 밝혔죠. 예, 그래서 먼저 본 영상분 꼭 보시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뭐 지금 이 문 소장님의 의견의 이 주된 내용은요, 지금 지난 9월부터 지금 현재 11월까지 이 흐름을 지금 먼저 진단을 하셨어요. 원래 그 금융자산 시장을 보면 9월, 10월이 그렇게 나쁘진 않거든요, 사실은. 특히 이 암호화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10월이 한 번도 나빴던 적이 없어요. 거의 대부분 좋았는데 올해 유독 비트코인이 좋지 않았죠. 그 추석 연휴 직후에 급락이 오면서 비트코인이 이제 하방 압력 받고 지금 계속 하락 조정 중이죠. 지금 반등할 듯 하면서 다시 그런 이유들이 그 어떤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 전반적인 어떤 펀더멘탈 문제가 아니고요. 시중 자금성, 시중 그 유동성 자금의 문제예요. 그래서 뭐 지금 하락 그 조정을 받고 있더라도 여러분들이 전체 하락이니까 절대 펀더멘탈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그 흔들림 갖지 마시라라고 이제 제가 좀 당부 말씀 먼저 드리고요. 문 소장님은 이제 지난 그런 이유들이 원래 그 작년부터 올 여름까지는 달러가 약세였다고 진단을 하십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왜 달러가 강해 보이냐면 이 뭐죠? 스테이블 코인 발행부터 시작해서 미국 달러 공급이 확대되고,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이 제3세계 국가들 화폐가 지금 약세를 해왔어요. 왜 그러냐면 그 한국, 일본, 중국, 유럽은요 금리 인하를 단행했기 때문에 그래요. 작년부터 올 초부터 작년 금리 인하를 먼저 단행을 해서 자국 시장 내에 그 유동성을 일으켰어요. 먼저 양적 완화를 대규모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미국 주식 시장이 얼어붙은 반면에 코인 시장이나 그 다른 나라들은 우리 국내도 마찬가지지만 유동성 자금이 어느 정도 풀려 있었어요. 그래서 증시가 부양이 됐던 부분이고요. 당연히 우리 한국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원화를 찍어낸 거니까 금리 인하하면서 국채도 발행하고 당연히 그럼 화폐가 늘어난 거 아닙니까, 원화가. 그래서 당연히 돈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원화가 내려간 거예요, 상대적으로. 이해되시죠? 유로도 마찬가지고 중국 위안화도 마찬가지고 다 이 양적 완화를 먼저 단행을 했어요. 네? 그래서 상대적으로 미국은 바이든 행정부죠, 작년에는 하지 않았죠. 금리 인하를 했지만은 양적 완화 QE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당선 이후에 파월이 한 번도 그 금리 인하에 대해서 호의적인 부분이 한 번도 없었어요. 한 번도 안 했잖아요, 작년에. 올해 와서 지금 9월에 처음 한 거죠. 처음. 그것도 스몰 스텝으로. 그래서 금리 인하를 찔끔 하긴 했었어도 실질적으로는 뒤에서 양적 긴축을 해온 거죠. 국채와 관련된 미국채 매입부터 시작해서 재무부 보유분에 대한 연준 보유분에 대한
유동성 자금을 시장에 공급을 하지 않고 거꾸로 걷어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미국 시장에 비해서 제3세계 국가들이 전부 증시 화랑이 왔었는데 상대적으로 미국만 지금 그런 부분 유동성 자금이 점점 줄어들고 있었죠. 뭐 그러다 트럼프 취임 이후에 지금 파월을 압박해서 금리 인하를 하긴 했지만은 이 9월, 10월 특히 9월 FOMC 그때 기억나시죠? FOMC 연설하면서 파월이 이 금리 인하 발언을 하겠지만 소비자 물가부터 고용까지 그덕 이제 거들먹거렸죠 그 당시에. 그래서 뭔가가 찝찝한 뭔가의 그 뒷맛을 남겼거든요 파월이. 역시나 뒤에서 돈을 걷어들이는 그 짓거리를 한 겁니다 파월이. 그래서 그 파월이 뒤에서 이렇게 양적 긴축을 했던 이유는 뭐냐면 소비자 물가였어요. 그 기준이 소비자 물가. 소비자 물가와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파월을 압박하기 위해서 이제 관세로 저기 국면 전환을 시도를 했던 거죠 트럼프가. 경기 경색 경기 불황을 거꾸로 일으킨 거죠. 금리나 압박을 하기 위해서 머리를 썼는데 스코 베센트부터 해서 파월이 말을 안 들었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제 그 달러가 강해 보인 거죠. 제3세계 국가들에 비해서. 이 달러 강세가 9월, 10월, 11월부터 오히려 지금 상대국 통화에 비해서 달러가 오히려 가치가 안전자산으로 여겨지면서 금값이 하락하고, 그 다음에 주식 시장은 뭐 괜찮았습니다만 금값 하락하고 코인 시장이 엉망이 됐던 겁니다. 바로 그런 부분. 그 금융자산 이 상품 주식 시장 중에는 코인이 가장 암호화폐가 가장 위험 자산으로 이렇게 분류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마지막 코인까지 돈이 걷어들이지 않았고요. 시중 자금 유동성이 나빠지니까 특히 단기 자금 국채 금리가 이제 오르겠죠. 국채가 안 팔렸으니까, 그죠? 생각보다 안 팔렸던 거예요. 그래서 국채 금리가 계속 올라갔어요. 단기 국채가 금리가. 그래서 4%까지 단기 국채 금리까지 4%를 넘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연준이 부랴부랴 이제 개입을 선언한 거죠. 양적 긴축을 중단하겠다. 근데 말로만 중단하겠다 그랬지만 긴축을 중단하진 않았어요 아직. 여기에 이제 함정이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립 서비스만 하고 실제로 행동을 취하진 않았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연준이 자금을 이 물을 흘려보내지 않으니까 시중 대형 은행들부터 해서 대형 금융사들이 돈이 말라붙은 거예요. 자금 경색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으니까 이 금융기관들이 서로 상호 대출하는 형식으로 임시적으로 단기 유동성을 일으켰던 겁니다. 임시적으로 단기 유동성을 일으켜서 증시를 어느 정도 부양을 했던 거예요. 했던 건데 그 돈이 이제 씨가 마른 거예요. 씨가 마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시 또 주춤하죠 주식시장도. 미국의 대형 금융기관들이 이 현금이 부족하다 보니까 말하자면 이 한국 시장도 그렇고 기타 다른 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한국 주가가 이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 주식 들어와서 이제 이 단타를 진행한 겁니다. 현금 확보하려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뭐 증시를 4,500원까지 올려놓고 지금 2주 3주째 매도를 던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단타 중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우리 개미 투자자들한테 물량 넘기고 자금 유동성 자금을 좀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코인 투자자니까 코인 입장에서 얘기하면은 이 유동성 자금 외에는 코인이 뭐 주식처럼 뭐 재무제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영업이익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오로지 이 투자 유동성 자금 그 유입 외에는 그 코인 시장을 부양할 것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돈이 안 들어오면 끝이에요, 코인은. 돈이 끝까지 지금 그게 경삭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부분 주식시장에서 단타 중이니까 그나마 단기 유동성 자금도 좀 주식시장에 몰려 있는 이유가 이 코인이 점점 계속 하락 행보를 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죠. 자, 그러면 뭐 까딱부터 이제 그 요약을 생략하고 결론만 요약을 하자면 이 문 소장님은 이 달러 강세가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제 본격적인 달러 강세로 유입될 수도 있다. 왜? 시중에 달러가 부족해요. 시중에 달러가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달러가 이제 필요로 하는 데는 많고, 그죠? 달러를 필요로 하는 데는 많고, 이 공급은 연준이 긴축을 했으니까 달러를 쥘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뭐 달러가 부족한 거 당연하죠. 그럼 달러가 가치가 올라가겠죠. 그래서 달러가 강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금융자산이 다 하락합니다. 금도 그래서 조정을 받고 있었고, 주식도 지금 다시 조정 들어갔고요. 달러, 코인은 뭐 말할 것도 없는 겁니다. 향후 이 전망 시나리오로 보면 12월 이 FOMC 이제 선언이 남았죠, 그죠? 근데 기존의 9월 10월 보면 파월의 연준을 보면 이 매파적 금리 인하를 해도 찔끔하면서 매파적 발언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심지어는 금리를 인하 안 할 가능성도 지금 높아지고 있어요. 이 문소장님 설명이 그렇습니다. 근데 그래도 시장을 좀 긍정적으로 봤을 때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가 이 양적 완화, 양적 완화를 시작하는 것. 그 다음에 금리 인하. 양적 완화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하고 금리 인하를 빅스텝 0.5 이상 했을 경우 시장은 살아납니다. 연말에 이 반짝 랠리를 할 수 있다. 근데 그럴 가능성, 지금까지 이 파월의 연준을 보면, 그럴 행보를 보면 그럴 가능성이 매우 낮다. 오히려 파월의 행보를 예측 가능한 부분은 뭐냐, 그 양적 긴축을 중단 선언하면서 양적 완화를 하는데 소극적으로 하면서 금리 인하를 또 소극적으로 할 거다. 그리고 매파적 발언을 계속 이 뒤끝을 남길 것이다, 파월은. 왜냐하면 파월은 소비자 물가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소비자 물가, 지금 물가가 CPI가 너무 높단 말이에요. CPI가. 그러니까 지금 미국 또 양극화가 심해져서 전체 평균값은 이 경기의 평균값은 올라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경기는 지금 얼어붙어 있어요. 그래서 소비자 물가가 자꾸 올라가고 관세 여파는 더더욱 더 올라가겠죠. 소비자 물가가 CPI가 지금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금리 인상까지는 아니더라도 동결 지금 명분을 지금 쌓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런 부분이. 그래서 금리 인하를 하더라도 굉장히 찔끔하거나 아니면 동결, 의외 폭탄 발언할 수도 있어요. 동결을 하면서 이 매파적 발언을 했을 경우 이제 그런 이제 언론프레를 12월 FOMC 있기 전에 미리 또 하겠죠. 만약에 12월에 그런 게 선언되면 내년 3월까지는 모든 게 굳어져 버리죠. 특히 이 코인 시장은 여러분, 저도 코인 투자자지만은 이제 얼어붙을 가능성이 매우 많습니다. 지금이 솔직히 거의 바닥권이라고 해도 무방하지 않죠, 알트코인들. 근데 비트코인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비트코인이 지금 원화로 1억 5천 선 지금 방어도 아주 힘겨워요, 사실 현재로 봤을 때. 근데 이 결국은 또 10만 달러, 그러니까 1억 5천 미만, 1억 2천, 3천, 10만 달러가 붕괴될 가능성도 매우 높다. 네, 이 12월에 파월이 또 이 매파적 발언과 매파적 조치를 취하게 되면 결국 비트코인은 9만 달러도 붕괴될 수 있다. 그러면 알트코인에게는 지옥이 오겠죠. 지금 현재 알트코인 가격 대비해서 20%에서 30% 정도는 조금씩 더 하방이 열려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 저도 긍정의 솔로맨이라 긍정적으로 전망을 하고 싶지만, 항상 우리는 시장이 좋게 됐을 때보다는 나쁘게 됐을 때를 그 전제하에 이 대비를 하는 게 좋겠죠. 자, 결국은 현금을 쥐고 있어야 돼요, 그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어제 오종태 이사도 그 맥을 같이 하는 거지만, 이 문 소장님의 그 핵심 시장 유동성 자금은 이 호전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여전히 경색 국면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우리는 현금을 보유하고 지금 저점이라고 해도 추가 매수는 하지 말고 관망을 좀 합시다라는 거. 조금 더 지켜보고, 지켜보고 진입을 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금을 계속 보유하면서 시장을 지켜봅시다. 그리고 절대 지금 아직도 하락 구간이기 때문에 리밸런싱 구간이긴 해요. 왜 리밸런싱이 중요한지 이제 아시겠죠? 이제 대형 기관들이 자금이 있을 때 없을 때 행보가 지금 뚜렷하잖아요, 그죠? 이 자금 없는 와중에도 이 미국 주식시장 현황을 보면 우량 메이저 종목에만 집중돼 있죠. 지금 코인은 주식과 동기화돼 있죠. 대형 기관들이 주도하기 때문에. 그래서 코인도 양극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니 중소형 종목이나 잡코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리기 좀 뭐했지만, 펌핑이 될 수도 있겠지만, 나중에 상승 왔을 때 될 수도 있겠지만, 그 폭이 상당히 제한적이거나 그 펌핑이 가능성도
사실 높지 않다. 양극화. 코인의 상승장이 와도 상승 랠리의 모든 상승 변동폭은 대형 메이저와 우량들이 다 가져갈 것 같다. 라고 저는 또 전망해 봅니다. 요즘 코인 또 셀러분들 다 그렇게 전망하기도 해요. 일어나는 사람들. 그러니 현금 보유하고 매수 매도 자제하고 리밸런싱 가고 지금 이렇게 대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간략하게 정리해 봤습니다. 또 향후 또 변동 사항이 오면 또 영상을 또 올려드리겠습니다.